자, 헌정사상 처음 초여름에 실시되는 장미 대선이 5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정당 대진표도 조금씩 윤곽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세 분과 함께 50일 전 판세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지금 보여드리는 이 영상 조금 전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요. 대하빌딩 본인의 캠프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모습입니다. 이제 이 정도면은 뭐 나올 분 안 나올 분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자, 이남희 기자. 네. 그런데 대선 50일 전인 오늘 여론조사도 또 발표가 됐어요. 이재명 전 대표 보면은 48.8%로 뭐 다른 후보들과는 압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근데 이 가운데서 눈에 띄는 분이 이 세 번째 한덕수 권한대행이에요. 그러니까요. 출마 선언도 안 했는데 첫 조사에서 3위에 올랐어요. 굉장히 높게 나온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된 것이 4일 날 결과가 나왔고요. 보면은 그 한덕수 차출론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 지난주였습니다. 저 조사가 보면요, 9일부터, 그러니까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러니까 한덕수 차출론이 가장 많이 불거졌을 때 이뤄진 조사기도 하고요.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48% 넘게 나왔고, 자, 김문수 저 전 장관에 이어서 한덕수 대행 8.6%의 지금 지지율을 보이면서 일단은 한덕수 대행의 수치가 처음으로 8.6%라는 수치가 이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서 나온 겁니다. 그렇군요. 3위가 아니라 순위가 아니라 8.6%라는 점 제가 다시 한번 정정을 해드리면서, 그런데 자, 최진영 변호사, 일단 눈여겨봐야 할 점이 이 조사뿐만이 아니라 이 양자 대결 조사예요. 보면은 이재명 전 대표와 범보수 진영에서 양자 격차로 따져보면은 한덕수 대행이 가장 작게 나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어쨌든 내각 일원이기 때문에 이 탄핵의 책임에서는 좀 자유로울 수 없는데 양자 대결에서는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왜 그렇다고 보세요?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뭐 여러 가지 있으면 두 가지. 첫 번째, 시대정신.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두 번째,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기각하면서 사실상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는 면제를 받았다. 이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야, 바보야, 문제는 경제야.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덕수 국무총리 대통령 권한대행은 외교, 통상, 안보에 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전문가 아닙니까? 한 명 그냥 뽑아라고 하면은 아무도 어떤 이해 달지 않고 할 수 있는 부분이 한덕수 총리입니다. 그 반면에 이재명 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뭐 했죠? 대한민국 코리아 원화를 기축통화로 만들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번 만들어 보시죠. 한마디로 경제를 잘 아는 사람과 경제를 잘 모르는 이재명 대표, 이 두 분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대비되고, 특히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돌직구를 날렸지 않습니까? 당신 대통령 출마해? 했는데 거기에 대고 고민 중이야. 딱 이름으로써 사실 그 30분 통화만으로 사실상 일본과 같은 이 협상력을 발휘해서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어떤 관세를 유예하는 그런 걸 받아냈지 않습니까? 이런 실질적인 어떤 역할, 성과 이런 것과 말씀드렸듯이 헌법재판소가 사실 지난번에 탄핵을 기각하면서 탄핵으로부터 했던 면죄부,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어떤 한덕수 권한대행의 어떤 점수 포인트를 받게 된 계기고, 그것은 앞으로도 상당 부분 긍정적인 역할을 해서 플러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자, 어쨌든 양자 대결에서는 범보수 진영 가운데서는 격차가 가장 작게 나온 건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지금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정치인은 아니잖아요. 본인이 이제 강요로서 역할을 했었고 국무총리로 역할을 했는데, 물론 내란 과정에서 여러 가지 혐의점이 있지 않냐 해서 조사까지 받았지만 일반 국민들이나 아니면 보수 진영에 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정치색이 좀 였다고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내란 관련되거나 아니면 비상계엄 관련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과 연관된 분들을 좀 제거하다 보니까 한덕수 총리 카드가 나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또 성품적으로 그냥 외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보면 대단히 부드럽고 유연하게 보이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어찌 보면 국민들한테 어필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머지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분들 같은 경우는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논란도 많았고 강한 모습도 보였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의 친분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어필이 된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과 분리해서 본다면 한덕수 총리 카드가 어찌 보면 보수에서는 가장 이재명 전 대표와 대결해서 우수한, 그러니까 가장 뭐랄까요, 가능성이 있는 그런 후보로 판단한 게 아닌가,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지난 주말에요. 국민의힘 현역 의원 50여 명이 한대행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하려다가 지도부 만료로 이게 취소되는 일까지 벌어졌었죠. 외부 구원 투수 영입설에
국민의힘 당내 주자들은요 일제히 견제구를 던지고 있습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은 거기에 아마 포함을 시킬 필요가 없을 겁니다. 몇몇 명이 아마 조선을 하고 연판장을 받고 돌아다닌 모양인데 그 철딱선이 없는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국민의힘이 대단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렇게 경선에 김을 빼는 것 자체는 해당 행위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건 승리를 원하는 게 아니라 기득권의 연명을 원하는 거예요. 한덕수 총리 부분은 아마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걱정 속에서 다양한 상상력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대행으로서의 그 역할에 집중해 주실 것을 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자, 국민의힘 후보 등록은요 이미 오늘 시작이 됐고 내일이 마감입니다. 한대행이 만약에 정말 국민의힘 후보로 나설 생각이 있다면요. 이제 곧 사퇴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 한대행 오늘 의미심장한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제 미국 정부와 본격적인 협상의 시간에 돌입했습니다. 저 또한 그간의 통상 경험을 바탕으로 관련 네트워크 등을 10분 활용하여 국무위원들과 함께 저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을 다하겠습니다. 자, 최진영 변호사님. 그러니까 대미 관세 협상이 나에게 부여된 마지막 소명이다. 이거 국무위원들과 함께 하겠다. 얼핏 들으면 이거 대망론에 선을 긋는 것 같은 모양새긴 한데 이게 정말 출마 생각이 만약에 없으면 없다, 나 안 나간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대미 협상이 언제 끝나죠? 그것이 단기적으로 끝날 가능성이 없잖아요. 예?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테립 그러니까 그 관세 같은 경우에는 짧게 되지만 이어서 뭐가 있죠? 한국에 있는 주한미군 비용 부담 협상 그런 부분이 누구보다도 지금 그 한덕수 권한대행이 해본 부분이고 이 부분이 중장기적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오히려 나간다, 안 나간다 이런 부분이 아니고 내 전문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가왔는데 결국 그러한 것은 여론의 흐름을 보면서 어떤 결정을 하겠다라는 것을 복선을 깔았다고 생각해요.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 나온다고 하면은 더 이상 안 나온다고 선을 끌 텐데 네.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둔 하나의 포석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오늘의 말씀 가지고 어떻게 보면 나온다, 안 나온다를 일도 양단으로 하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의 어떤 본인에 대한 지지율이라든가 국민의힘 내부의 당내 상황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보고 차근차근 나가는 그런 전략이다라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이런 가운데 이런 움직임도 있었습니다. 영상 하나 보여드리면요. 민주당이요. 오늘 한 대행이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과 관련해서 이거 직권남용 혐의다 이러면서 공수처에 저렇게 고발을 하겠다라는 기자회견을 연 겁니다. 자, 민주당에서는요. 이뿐만이 아니라 한 대행이 결국에는 이분처럼 될 거다 이런 예언까지도 나옵니다. 한덕수 자신이 좀 우유부단한 성격이고 결정을 못해요. 정치적 야망은 사모님도 있고 본인도 있겠지만은 사모님이 있어요? 부인.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성격상 결코 결심하지 못할 것이다. 제2의 반기문이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도 최진봉 교수님, 네. 이 한덕수 차출론을 필두로 해서 어쨌든 범보수 빅텐트설은 좀 시동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에 자 이렇게 한 대행이 출마하면 안 된다 이런 기류였던 김문수 전 장관도 좀 전향적인 입장을 밝히기 시작했고 한 대행은 물론 뭐 당 경선에 참여 안 하겠다고는 했지만 대선 언급은 안 한 게 또 유승민 전 의원도 거론이 되고 여기에 뭐 이낙연, 김부겸 전 총리까지 다 빅텐트에 가세할 수 있다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는 분위기인 것도 같은데요. 근데 한덕수 지금 총리 이제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 과연 빅텐트에 들어갈 거냐 하는 부분에 약간 좀 고민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예를 들면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빅텐트론을 띄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힘 경선은 참여하지 않지만 대선에 출마할 것처럼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분위기가 형성된다고 하면 무소속이나 아니면 새로운 어떤 제3지대를 만들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그 빅텐트 안에 들어올 사람들은 저는 아까 말씀하신 이낙연 전 총리 또는 김부겸 전 총리도 고려의 대상이 될 거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민주당의 룰 경선 룰 이런 부분들에서 불만이 좀 표현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어요? 예. 그렇다고 하면 그런
이유를 대면서 본인들이 나와서 제3지대 하나의 어떤 지역을 만드는 것도 고민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만 한덕수 권한대행은 그렇게 가지 않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한덕수 권한대행이 제3지대로 가면 국민의힘 쪽에 후보가 될 가능성은 낮아지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한덕수 권한대행이 만약에 출마를 한다고 하면 국민의힘 후보가 되고 싶어 할 거예요. 네. 그러면 무소속으로 있다가 마지막 최종적으로 경선에서 올라온 마지막 한 사람과 원샷 경선을 통해서 가는 방향을 택하지 본인이 제3지대로 나가서 거기서 후보를 한다? 그럴 가능성은 저는 낮다고 봅니다. 그렇군요.